스마트폰 활용교육 환경 설정하기 학습입니다. 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기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 이것은 S4의 S8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환경은 보통 보면 설정에 연결, 고객 특화 서비스, 소리 및 진동, 알림, 디스플레이, 배경화면 및 테마, 유용한 기능 이렇게 쭉 있는데 이번에는 연결 부분, 이 부분, 그리고 디스플레이, 또 한 가지는 배경화면 및 테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려면 설정 메뉴로 들어가야 됩니다. 메뉴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있는 앱, 여기서 들어가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 앱스라는 거를 클릭을 하고 또 옆으로 화면을 넘기면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게 되겠죠. 보통 설정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긴 이것이 보통 설정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설정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런 형태로다가 나오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맨 위에서 언제나 보통 검지손가락으로 여기다 손을 대고 쭉 아래쪽으로 내리는 경우입니다. 내리게 되면 상단 우측에 마찬가지로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를 클릭하게 되면 동일한 설정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연결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고 이 연결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와 관련된 부분, 블루투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휴대전화 검색 허용, 데이터 사용, 비행기 탑승 모드, 결제, 모바일 핫스팟, 테더링, 해외 로밍 등 이런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메뉴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연결,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쪽 부분과 나머지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저희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을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연결해서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저희가 커피숍이라든가 처음 가는 곳, 와이파이가 세팅된 곳에 갔을 때 와이파이를 쓰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현재 와이파이는 마이홈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블루투스 사용 중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와이파이 요걸 클릭하게 되면 이제 색상이 바뀌면서 그 회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리고 와이파이가 끊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제가 원격으로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뒤에는 끊지는 않겠습니다. 자, 와이파이를 클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네트워크를 보여주게 됐죠. 자, 이렇게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새로운 네트워크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마이홈이라는 곳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마이홈을 클릭을 해보면 네트워크의 속도와 IP 주소, 공유기 관리 주소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지우고 자동으로 다시 연결, 취소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암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접속이 된 것이고요. 암호를 모르면 바로 이렇게 뜨지 않고 암호를 물어보겠죠. 네, 그랬을 때에는 어디냐 하면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이쪽 거. 자, 이런 식으로 암호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암호를 커피숍 같은 경우에서 문의하거나 거기 써 있는 걸 보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게 되면 그때 바로 연결이 되겠죠. 자, 암호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자, 와이파이는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블루투스는 뭔가요? 네,
블루투스는 무선으로 이 스마트폰과 다른 그 무선기기와 그 서로 연결을 하는 거죠. 무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스라고 나오는데 보통은 디바이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안 됐다고 나오죠. 바로 어떠한 디바이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사용 중인 디바이스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는 직접 그 근처에 있을 경우 직접 찾기 때문에 등록을 해주면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폰이나 그 스피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죠. 현재 제가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양이 얼만큼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데이터 사용량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모바일 네트워크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와이파이 데이터는 어차피 비용이 나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모바일 데이터는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용 나가는 부분은 별도로 사용된 것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비행기 탑승 모드는 저희가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하는 거고요. NFC 및 결제는 보통 NFC 형태의 어떤 그 카드 결제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쓰는 겁니다. 다음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무제한의 데이터를 쓰는 사람의 핸드폰을 쓰면 참 좋은데요. 무선 공유기가 근처에 없을 경우에 쓸 수가 있어요. 주로 아마 등산이나 바다 같은데 갔을 때 뭐 공유기가 없다 그랬을 때 무제한 데이터 쓰시는 분 거를 뭘로다가 무선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와이파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핫스팟을 사용을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기기가 무선 공유기의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와이파이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끔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모바일 핫스팟을 하게 되면 이 기기에 접속할 수 있는 패스워드 그거를 제가 설정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정해서 연결된 그 기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이거 자체가 공유기의 기능을 핸드폰이 와이파이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것이 바로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모바일 네트워크. 이제 해외 로밍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해외 가기 전에 미리 설정을 해놓게 되면 가기가 좋겠죠. 지금까지 보신 부분들이 연결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해주는 어떠한 서비스입니다. 다음 소리 모드와 진동 모드, 전화벨이 울리면서 뭐 진동도 같이 되거나 음량하고 관련된 것, 또 벨소리에 대한 나는 이 소리를 벨소리로 기본으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소리를 만들 수 있고요. 링투인은 통화 연결음을 별도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와 진동을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죠.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는 밝기입니다. 이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밝기가 조정이 되게 되어 있죠. 어두운 곳이나 밝은 곳에서 밝기 조절을 하고, 이것이 기본으로 밝기가 되어 있고 자동 밝기를 현재 사용하는 겁니다. 블루라이트 필터는 보통 우리 눈 때문에 푸른색 계열이 아니라 약간 오렌지색 계열이 나오게 해주는 건데, 그런 필터링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건 이 글꼴 및 화면 확대라고 하는 이 기능인데요. 가끔 내 거 화면이 그리 작아요, 작게 보여요, 이런 경우가 많으시죠.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여기서 그 글꼴이나 화면 크기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크기 이렇게 누르면,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샘플입니다. 저희가 화면 확대라고 하는 거를 크게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럼 글씨와 화면이 전체 크게 된다는 뜻이고요. 글자 크기도 현재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적합하게 하시고, 글꼴입니다. 기본 글꼴은 이렇게 기본 글꼴이고요. 굵은 고딕 누르면 이렇게 굵어지죠.
어쨌든 초코쿠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모양 팅커벨 팅커벨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보통 굵은 고딕에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단에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 폰트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글꼴과 화면 확대하는 그런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화면 모드는 최적화되어 있고요. 화면의 해상도를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절전 모드죠. 홈 화면을 보시면 홈 화면은 이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화면 배열입니다. 5대 5 곱하기 5 위에서부터 5개 5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배열도 임의로 바꿀 수가 있겠죠. 4 곱하기 6 4개 6개 앱수하면 5 곱하기 6 하면 5개 6개 이렇게 되겠죠. 훨씬 더 많아지고 대신 이게 좀 작아 보여지겠죠. 눈에 잘 맞게 4 곱하기 6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다 쓸 수 있고요. 홈 화면은 이 배열로 앱스 화면을 이렇게 배열하겠다는 뜻이고요. 앱 아이콘 배지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세로 모드로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홈 화면 세팅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디스플레이에서 홈 화면 세팅하는 방법 보셨고 쉬운 사용 모드 사용 안 하고 있고 아이콘 배경 있는 아이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저절로다가 이 화면이 꺼지는 경우가 있죠. 저희가 봤을 때. 그랬을 때 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세팅할 수 있는데요. 너무 자주 꺼지는 경우 15초면 금방금방 꺼지기 때문에 대부분 1분이나 2분 정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보통 저희가 이렇게 학습을 할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 여유있게 자동으로 꺼지게 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떠한 그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모드는 현재 최적화 시켜 놓은 모드로다가 저희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최적화된 거. 이 부분도 저희가 기본 혹은 아몰레드 사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화면 모드도 변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화면 최적화로 되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저희가 화면 모드는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이런 형태로 저희가 그 설정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바이스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뭔가요? 기계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즉 디바이스가 영어라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말로는 그냥 기계, 어떠한 장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자동으로 이렇게 디바이스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성능 모드와 저장 공간, 램, 디바이스 보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부 앱으로 인해서 이런 걸 이제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53에 100 앱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성능, 배터리는 10시간 55분, 성능 최적화되어 있고요. 현재 저장 공간은 34.5기가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메모리 램은 1기가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장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저장 공간을 보면 총 128기가 중에 93기가를 사용했고요. 불필요한 데이터도 있다고 나옵니다. 사용 가능한 거는 약 34.5기가 정도. 불필요한 거는 보통 캐시 파일들이고요. 문서가 있고 이미지가 엄청 많네요. 26기가, 동영상 8기가. 자, 애플리케이션만 35기가입니다. 오디오가 1기가고요. 즉, 그 폰이 보통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상당히 많이 깔게 되죠. 애플리케이션 앱입니다. 앱. 줄여서 앱이라고 하는 거, 혹은 어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장 공간을 확인하는데 128기가 중에 93.5기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파란색 보시면. 그리고 남아있는 게 34.5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폰들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디바이스 관리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설정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